다음은 구상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의 구상찬 의원입니다. 통일부 장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장관, 북한이 이 정정협정 이후에 줄곧 NLL 북방 한계선을 준수하여 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한동안은 이제 말하자면은 준수를 해왔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제가 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73년 서해 5도 주변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 수역 항행 시에 사전 승인을 요구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의의도 없고 기존의 NLL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여 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이 예를 들면 2002년 6월하고 2003년 11월에 그 표류 납포된 북한 선박을 북한이 NLL 선상에 와서 우리 쪽으로부터 인도받은 것도 사실이죠. 예, 예. 그렇다 보면 NLL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렇습니다. 예. 또 1992년 말 합의된 남북 불가침 부속 합의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 양측은 현 시점에서 NLL이 남북 간 유효한 해상 경계라는 점을 합의한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또 NLL은 한국 전쟁 이후 획정된 해상 군사 분계선으로 한국, 미국, 북한이라는 당사자들에 의해서 준용되어 있는 실질적인 기준이 맞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말이죠. 북한이 이런 NLL을 언제부터 실질적인 문제지역으로 선정하고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행동을 시작했는가 하면 지난 2007년도에 말이죠. 노무현 정부가 14선언에 말이죠. 뭐라고 했냐면 서해 평화지대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NLL에 대한 무력화 시도를 해왔습니다. 사실인가요? 뭐, 글쎄,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예. 14선언에 말이죠. 서해 평화지대 구상이라는 것을 하면서 또 김대중 정부 시절에 2002년 6월에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던 2003년 11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측에서 NL 해상에서 납포됐던 자신들의 선박을 다 인수해 갔습니다. 그죠? 그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잠깐 그렇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2007년 노 전 대통령이 서해 평화지대 구상이라는 것을 천명한 이후로부터 기존에 수행했던 NLL의 존재가 북한으로부터 부정당하는 양상을 보여왔죠.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 있죠? 네. 잠깐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그런 점 있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 자, 결국 북한 목리 때문에 우리 손으로 우리의 해양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죠. 네, 뭐 그런 점도 좀 있다. 예. 자, 이런 걸 보면 제가 무슨 특정 정권의 문제를 이야기한다기보다 상황적인 변화에 단초를 준 것이 이런 것들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장관 생각 어떠십니까? 예, 뭐 NLL에 관해서는 뭐 북한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당연히 뭐 저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저희 영토와 또 영해인 것은 뭐 분명하고요. 저희 정부가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일관되게 뭐 유지를 이제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만은 막 그 간헐적으로 북한이 그것을 이제 도발하고 또 때로는 그 이후에도 또 그것을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도 다시 이제 그런 행태를 막 좀 반복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외무부 장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이제 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엔 안보리의 한반도 긴급회의 성명 채택이 무산이 됐죠. 네네. 또 연평도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예. 저는 우리 정부가 과감하게 또 이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대국민 정세에 맞다. 또 그 흔들리지 않는 대북 대책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대응 뭐라 그럴까요? 직접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잘하셨다. 이런 평가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이 연평도 사격 훈련, 연평도 폭격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저는 두 가지 트랙이 있고 또 뭐 서너 가지의 북한에 노리는 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이런 그 긴장감을 조성한 것은 김정은 체제 안정화 및 홍보를 하기 위함이고, 또 둘째, 협상 테이블에서 NLL을 비롯한 이런 그 국제적 그 문제점을 제기해서 미국을 이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기 위한 것. 또 더 큰 것은 북한에 대한 핵 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본은
저도 같이 동의를 하고요. 네. 지금 뭐 핵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이 문제는 핵 문제하고 직접 현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해 보기는 조금 아직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NLL을 무실화하려는 그런 시도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장관 생각과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다이번거 중국 국무위원이 방북 시에 북핵 육자회담 재개라는 조건으로 국제 원자력 규 IAEA의 사찰단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북한에서. 그 북한에서 밝힌 내용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언론이 잘못된 건가요? 글쎄요, 뭐 조금 제가 중국 측에서 발표한 문안을 정확히 보니까 좋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우리 언론은 그걸 적극적인 지지 태도다 이렇게 많이 보도되어 좋습니다. 있습니다. 네. 또 그 빌 리차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갔을 때도 핵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글쎄요, 그것도 어떻게 또 네, 언론 그것도 조금 보도라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CNN에서 이 방송을 보도했는데요. 장관이 확인을 해보겠다니까 더 이상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닙니다. 네. 장관과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북한은 17일 날 그 남북 장성급 회담 북측 단장이 전쟁이 터지면 핵전쟁이 될 것이다. 또 네. 18일 날 우리 민족끼리의 논평에서 엄청난 핵 참화가 덮어 씌워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러면서 핵 위협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핵을 이용한 위기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짓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네, 자, 네. 그래서 아예 핵사찰은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핵 능력을 외부에 세계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도발이 북한의 핵을 세계에 알리고 핵 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함인데 장관 생각이 저랑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네, 점에 뭐 있어서. 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거다는 그 점은 저도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연평도 사건을 그렇게 같이 연계해 꼭 볼 수 있는지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의원님 지적하고 동의하고 같이 합니다. 저는 이번 그 연평도 도발이 결국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북한에서 갖고 있는 핵 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네. 이런 엄청난 그 짓을 저질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외무부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성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러시아에 대한 너무 성급한 우리 측 지원 발언이라든지 또 뒤늦게 중국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 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 이런 것을 보면 사전 외교를 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급한 불만 끌어다니는 소방차 외교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외교가 정말 앞을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인 외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걸 미리 지금 우리 중국 외교가 거의 빵꾸가 구멍이 나 있거든요. 네. 예, 뭐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고요. 뭐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중 외교 또 내년도 아마 저희들 큰 외교 과제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런 전략적인 소통을 더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뭐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